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뻤겠다. 아, 뭔가 그 공원의 햇살, 그리고 햇살. 이 서툴게 잡고 있는 그 핸들. 이런 거 보니까 다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과거 속 기억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 그 경험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예진 씨 얼굴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했던 순간들이 이제 영화처럼 쫙 이렇게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100m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모두 544명이 있었는데요. 그중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총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화재 진압은 어떻게 빠르게 이뤄졌나요? 아, 그렇지 않죠.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 41분에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에서는 현장에 소방차 20여 대, 그리고 소방관 70여 명, 경찰 250여 명을 출동시켜서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네. 그런데 불이 나면서 발생한 이 유독가스와 또 건물 붕괴의 위험으로 진화 작업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은 맨 처음 수련원 2층 C동 301호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는데요. 화재 원인은 방 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 누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감식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당시 수사 결과 건물 인허가를 둘러싸고 비리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서 더 분노와 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네. 씨랜드 참사 이후 23년,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계속됐는데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이상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특별 생방송은 한국전쟁 33주년과 휴전협정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방송이었는데요.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이 낳은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이때가 첫 방송이었군요. 이전에는 근데 이산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이 따로 없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 라디오에서 10여 년간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10가족 정도가 만나게 될 거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예상을 뒤엎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그 열기에 닷새간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이산 가족 찾기 릴레이 생방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많았으면. 당시 이산 가족 찾기 신청은 모두 10만 952건으로 그중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돼 1만 189건의 이산 가족이 상봉했는데요. 무려 성공률 19.03%를 기록하며 이전에 신문과 라디오를 통한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실적에 비해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아, 저희도 방송국에 있어서 알잖아요. 이런 생방송이 있으면 아주 비상이라고요. 그렇죠. 네. 다원 생방송 중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아주 난리였다고 합니다. 비상근무. 네. 그리고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었던 데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그 국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해요. 오, 그래요?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 전파를 타기 시작한 이 생방송은 1983년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장장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으로 마감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기록이네요. 이때 당시 방송은 이산가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했었잖아요. 이 전쟁의 아픔을 달래는 창구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194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8년 6월 30일 진공관식을 대체할 트랜지스터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는 연구원 3명이 게르마늄 불순물과 반도체를 이용해 발명한 트랜지스터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날 선보인 트랜지스터는 손톱 크기의 조그만 원통에 다리 3개가 달린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실망한 기자들은 이게 대체 뭐냐고 따지듯 물었지만 연구원은 이게 세상을 바꿀 물건이라며 미소로 답했는데요. 1960년대만 해도 가전제품은 대부분 진공관식이었죠? 그렇죠. 소리 신호를 주고받거나 음량을 키우는 데 쓰이는 그 진공관은 원통형 유리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필라멘트를 넣은 걸 말하는데요. 깨지기 쉽고 수명이 짧은 데다 부피까지 커서 불편한 점이 많았죠. 얼마 안가 트랜지스터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고 크기가 작은 데다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전력 소모도 크지 않아 진공관에 비해 실용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반도체 집적 회로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칩 위에 담겨져 있는 방식입니다. 트랜지스터의 개발 이후 집안의 가구처럼 모셔져 있던 거대 전자제품은 소형화, 정밀화, 다기능화 행진을 거듭했는데요. 일본 소니의 전신인 도쿄통신공업이 53년 휴대가 가능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탄생시킨 이후 이 흐름은 깜짝 놀랄 만큼 빨라져서 이제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기기 대부분의 필수 부품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없었다면 아마도 안방에 누워서 휴대폰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았을까. 거의 뭐 장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싶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6월 3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성산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이때 개통이 됐구나. 반달형 아치를 세워서 직선미와 곡선미를 조화시킨 아주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고 있죠. 아, 그게 성산대교예요? 네. 오. 그리고 1992년에는 경부 고속철도 기공식이 천안역 예정지였던 충남 아산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서울, 부산 간에 2시간이면 가게 됐죠. 그렇죠. 네. 2시간 조금 넘긴 하죠. 네, 2시간 반, 2시간이라고 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